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문을 수집하고 엑셀에 출력하고 위탁도매 사이트 주문하고 이거가 항상 기본 프로세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품절 처리, 품절 상품이 생겼다.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품절이라고 써놓고 주문 보류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절뿐만이 아니라 뭐 옵션 품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보류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주문을 해놓고 나서 그 품절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품절된 어떤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문자 안내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혹시? 문자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SMS라고 하는 거 미리 충전해 놓으시면 여기 중에 이제 템플릿 불러오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품절 취소 안내, 옵션 품절 대체 상품 안내, 추가 배송비 안내, 추가 배송비 안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써놓냐면 품절 취소 안내 안녕하세요. 어떤 사이트에서 주문 주신 어떤 상품이 현재 품절이어 발송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취소 주시면 환불 진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옵션 품절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이트에서 주문 주신 상품이 품절이어 발송이 어렵습니다. 혹 어떤 옵션으로 대체 발송을 드려도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송비가 좀 부족하다 또는 묶음 배송이다. 그래서 배송비가 추가됐다. 묶음 수량이 초과됐다. 그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어디서 주문 주신 상품 묶음 수량 초과로 인해서 배송비 2,500원을 입금 주시야 발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입금 후 문자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결하죠? 구구절절 쓰지 않습니다. 딱 2건 요금 안에서만 작성해 놓은 문자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 품절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딱딱 잡아서 SMS 보내기, 템플릿 불러오기에서 품절 이거 선택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보내기 하면 전체 3개의 주문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내지는 거죠. 하나하나 일일이 타이핑 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케이스들을 잡아서 동일하게 문자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문 보류였던, 그러니까 보류 안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눈앞에 있는 클레임, 막 내가 주문수 발주를 넣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문자가 왔어요. 저 어떤 주문 뭐 취소하고 싶은데요. 또 내지? 막 이거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고 싶은데요. 그럼 또 갑자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문수 발주를 넣다가.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업무가 다 뒤섞일 수가 있으니 그런 모든 케이스들은 나중으로 미뤄라. 왜 나중으로 미룰까요? 그래서 돈을 먼저 벌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로 간다. 왜냐면 우리는 뭐 단골 고객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다 문자 내역까지도 다 남아요. 그래서 이 주문건이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이 보류에 있는 걸 뭐 출고로 바꾼다든지, 뭐 예를 들어 고객이 2,500원을 보내줘서 이제 이거는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출고로 바꿔놓고, 그때 가서 이건 취소니까 취소로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류로 넘겨놓고 보류 안에 있는 걸 다 해결하는 걸 업무 처리 순서 안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의 수집 및 답변 전송, 주문 보류 건 문자 전송. 지금 이제 두 분 대표님이 주문을 넣는 데에는 플레이오토를 쓰셨잖아요. 혹시 문의 수집 답변도 플레이오토 통해서 하셨나요? 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되게 자율적으로 잘 하셨고 어떤 부분은 또 안 하고 계셨네요. 자, 문의 수집도 동일한 논리예요. 마켓에 22개 마켓에서 일일이 다 들어가서 문의 답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겐 아주 좋은 문의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이것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져오기를 하셔서 전체 마켓에서 문의를 수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신규 문의들이 신규 탭에 전체가 이렇게 뜨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 주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켓에 이 정보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을 하면 그 문의건은 답변 완료라고 하는 건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답변 완료에 대해서 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지금 이게 T문이죠. 네.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 답변이 이제서야 마켓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내기를 안 하면 나만 있어요. 마켓에서 순위가 안 되나요? 전송이 안 돼요. 보내기 안 하셨나요? 네. 어떻게 마켓 점수가 아주 크게 타격을 입으셨겠어요.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동안 안 하신 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이 문의들에서도 그 보류 상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문의 답변에 대해서 보류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어떤 또 우를 범하냐면, 예를 들어 고객이 이거 제품 사이즈가 250까지밖에 없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판매사분들은 나 이거 모르는데? 그럼 공급사한테 문의를 넣어요. 그럼 문의 답변이 오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보류로 넘겨놓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게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공급사 답변이 와야 답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답변 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공급사 답변이 오면 그제서야 그랬습니다. 또는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랬습니다. 또는 문자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마셔라.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한 번의 답변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라. 예를 들어서 250까지밖에 없나요? 그래서 공급사 확인해 본 이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답변 안 줘요? 라고 하는 CS가 또 오겠죠. 그래서 공급사 확인을 해본 이후 확인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진짜 사는 케이스가 적어요. 그렇게 디테일한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공급사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든지 좀 애매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 이후에 확인이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확인 이후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 정도로 그냥 고객이 포기하겠지 싶은 상황이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왜냐면은 이거 마켓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재요. 24시간 내에 답변을 안 하면 페널티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 이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켓에서는 답변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페널티를 안 받게 시간 안에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랑 마찬가지로 문의 관리도 앞으로는 직접 마켓에 다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져오시고 여기서 보내셔서 한 화면에서 관리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반품, 교환 처리, 전화 응대, 이게 이제 프로세스고요. 반품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없어요. 반품해 드렸어요? 네. 어떻게? 왜냐면 반품을 하려면은 그거를 픽업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님제품에서 접수하고 거기 택배사 전화해서 네. 원현장 알려주고 네. 접수했어요. 잘하셨어요. 무건수 대표님도 반품 케이스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네. 거기 퍼넨 쇼핑에서 보통 처리해서 네. 반송장 번호? 네. 알아서 해줬어요.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지금 반품 교환 처리는 가장 까다롭고 팔로우업이 필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량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CS 담당자랑 반품 교환 담당자를 따로 둘 정도로. 왜냐면 이 업무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하고 하루 만에 또 처리가 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품이 완료되기까지는 또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특히나 이제 고객이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컴플레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품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게 상품이 하자가 있어서 이거는 판매자가 물어줘야 된다. 또는 공급사가 아니면은 지금 구매를 하신 구매자분이 잘못하셔서 하자가 생긴 거다. 이런 분쟁, 애매한 분쟁들의 해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케이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품 담당자를 둘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가 좀 차별화된 업무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지금까지 주문 처리 한 100건 넘게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하셨으려나? 100건 정도는 그래도 하시지 않았을까요? 한 7, 80건? 그래서 반품 케이스가 몇 개나 있었어요? 2개? 그래서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막 그 제품이 100만 원이 아닌 이상. 근데 한 10,000원, 20,000원 이런 문제라면 그냥 빨리 반품 처리 그냥 해드리고 우리는 그때 리스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신규 상품 리스팅하고 내가 판매된 데이터 분석하고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 2,000원을 얻기 위해서 또 3,000원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화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응대 사항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주문수 발주 그리고 CS 업무의 흐름입니다. CS 예시 케이스들을 좀 이제 그냥 짧게만 짚고 가드리면, 품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자 안내 그리고 취소 유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품절은 주문을 넣을 때 자체에 품절이라고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품절 이렇게 체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바로 품절이라고 메모해 두시고, 그 플레이오토에 메모해 두시고 바로 그냥 품절인 안내 문자를 보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바로 보내놓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어차피 그 업무 흐름이 좀 빨라져서 보류 CS 건 처리할 때 하겠다,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계속 잡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묶음 불가. 예를 들어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그 쇼핑몰에서 한 3-4개를 묶음 배송으로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배송비를 한 번만 냈어요. 근데 나는 펀앤에 주문을 넣으려고 하니 공급사가 4명이야. 이렇게 되면 저희는 7,500원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주문을 넣을 거예요?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옥션 지마켓 때문에 발생해요. 옥션 지마켓은 2.0으로 등록하면 묶음 배송이 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시는 고객분들이 내 사이트에 상점에 들어와서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하면서 여러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상점에서 한 10개 정도의 상품을 같이 주문하시는 거죠. 나는 10명의 공급사에게 주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욕을 좀 먹더라도 저희가 추가 배송비 얼마가 발생하니 여기로 입금 주시면 발송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주셔야 되고, 만약에 취소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취소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묶음 수량 초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개까지만 묶음 배송을 해줄 수 있는데 31개를 주문하셨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묶음 수량 초과로 인해서 추가 배송비가 듭니다 라고 2번이랑 똑같이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옵션 품절이 되면 가능하면 타 옵션으로 그냥 유도를 하셔라. 특히 이제 의류 또는 패션 잡화, 모자가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품절이 됐다, 이런 상황들의 경우에 다른 색상으로 저희가 대체 발송 드려도 될까요? 라고 가능하면 이제 유도를 하시고, 싫다고 하시면 이것도 취소를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분 품절,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는데 2개를 하나씩 샀는데 검은색만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은색만 발송을 드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취소를 하는 것보다 일부 주문이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마켓에서 부분 취소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켓은 그 해당되는 주문건만 딱 해서 취소를 눌러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옥션 지마켓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마켓이 있고, 또 티몬 이런 데에서는 전체 취소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로 금액 입금해 주시면 저희 진행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다. 어렵죠? 내가 조금 심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마진. 먼저 말씀드리면 역마진이 나면 안 돼요. 역마진이 나게 등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등급을 노린다든지 또는 판매량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조금 적은 마진으로 이제 책정해서 리스팅을 했는데 마켓 자체 할인도 붙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겹쳐서 역마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역마진의 수준이 작다라고 하면 그냥 주문을 넣으세요. 근데 이제 역마진 수준이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주문을 넣지 않고 품절 안내처럼, 그래서 이런 케이스처럼 저희가 품절이라서 발송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취소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예시 케이스들이 있고, 혹시 다른 케이스를 혹시 경험하신 거 있어요? 이거 외에? 아직은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방향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더 내드렸어요. 이런 수많은 대량 등록의 업무를 하면서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주문수 발주를 저희가 이제 리스팅을 한 지가, 우리가 언제 리스팅했죠? 3주차 때 했나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죠? 2주차 때 단일 상품 등록해봤고 3주차 때부터 리스팅을 했고 오늘이 6주차니까 지금 이제 3주 딱 됐잖아요, 판매를 시작한 지. 그래서 그러면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업무를 계속 놓치게 되고, 또는 막 리스팅을 해야 될 상황에 주문수 발주를 하고 있고 이런 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진짜 우리의 에너지의 70%는 리스팅하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수 발주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바로 이제 매출로 직결되는 업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이미 따놓은 돈을, 이미 매출로 들어온 돈을 처리해주는 과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실제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켜주는 거는 리스팅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팅을 하고 어떻게 더 리스팅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데의 시간이,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거기에 쏟아지는 시간과 주문수 발주나 뭐 이런 CS에 쏟아지는 시간의 비율이 뭐 7대 1 막 이래요. 8대 1 이래요. 주문수 발주 7시간, 나머지 한두 시간 동안 리스팅. 이렇게 하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일과를 좀 조율을 해서 리스팅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지를 최대한 좀 짜놓는 게 진짜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주문수 발주는 계속해서 넣어서 일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매출은 성장이 없고, 이런 것의 반복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과를 좀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인상적이어서 존버님이 만드신 일과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과를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누셨고, 지금 보니까 전체 마켓에 대해서 아마 주문수 발주 그리고 CS 처리를 중심으로 오전에 모두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써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쿠팡 11번가 루메프 리스팅을 하겠다라고 써주셨죠. 자, 쿠팡 리스팅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지금은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손이 빨라지면 1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15분, 20분. 11번가 리스팅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30분? 네, 그 정도 걸려요. 이제 이건 근데 이제 11번가를 내가 일일이 다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루메프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1시간? 그쵸. 한 30분에서 1시간. 만약에 가공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11번가 루메프 둘 다 3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일하시는 시간이 1시간 30분. 다른 마켓 어디 있어요? 옥션즈 마켓. 아, 그거는 먼슬리로 해서 분석하는 시간. 네, 그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분석이라고 하는 거 몇 개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계속 그 전체적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렸는지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일일이 상품들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만들었던 그 마켓의 등급 조건, 그러니까 그 원장 조건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매출이 났었네, 이때는 더 떨어졌네, 이런 추이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지금 빠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주문수 발주 넣는 프로세스는 진짜 깔끔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전 안에 다 되던가요? 지금은 되시나요? 웬만하면 12시 전에 끝내려고 해서 오, 그래도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 근데 나중에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양이 많아지고 하기 시작하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 지금 무건수 대표님은 어떻게 일과를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네. 이렇게 일일로 올려야 되는 거는 12시 땡하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아침 낮 12시? 밤 12시인가요? 밤 12시. 밤 12시에? 네. 아, 미리 다 엑셀 작업을 해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오, 네네네. 이제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오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냥 그 중에 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 9시 출근을 하시 9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언제부터 업무 시작하세요? 10시? 10시요? 10시에 하세요? 자, 뭐, 예, 그건 뭐 자유롭게. 그래서 오전 9시에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오전에는 택배사 연락이 필요한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사에 아까 전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택배사가 전화가 잘 안 돼요. 전화 수가 많아서. 근데 이 시간에는 택배사가 연락이 잘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연락이 필요한 건들은 다 밀어놨다가 아침에 해결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당연히 주문 수집 발주, 주문수 발주는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건들에 대해서 혹시 운송장에 나온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운송장 처리하시고, 그리고 품절 단종 관리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셀러스 샤클린 하영에서 품절 단종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진행해 주시고, 샵클린이야 그냥 클릭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셀러스는 한번 엑셀 전체 받으셔서 티몬, 그리고 뭐 옥션 지마켓, 만약에 이셀러스라 하신다 하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CS 처리합니다. 마켓 문의라든지 긴급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류 주문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품절이나 뭐 옵션 품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류로 넘겨놓은 주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또 점심은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주문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수집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주문을 넣고, 그리고 또 보류로 넘어가는 건들에 대해서 또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품 교환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니까 그래서 이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문 분석하는데 시간을 좀 쓰셔라. 지금은 주문 분석할 게 하루에 주문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나중에 막 하루에 주문이 100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눌러보는 건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어떤 마켓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어떤 사람이, 그게 사람인지 법인인지 학교인지 유치원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는지, 몇 개를 주문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좀 보셔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CS 처리, 배송이 지연된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장 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옥션 지마켓에 아마 당일 발송으로 이제 리스팅을 하셨겠죠. 근데 당일 발송이면 오늘까지 운송장이 나가야 되는데 운송장이 안 나온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마켓에서 배송 지연 처리로 넘겨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배송 지연 건들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품단종 관리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시부터 시작이에요. 상품 리스팅. 이때부터 시작. 그래서 지금 리스팅을 하는 게 쿠팡 11번가 위메프 이거 3개 마켓은 맨날 리스팅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외에 이걸 리스팅을 하다 보니까 정작 다른 마켓들 리스팅을 계속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은 유의미해요. 매출이 그래도 많이 나니까. 근데 위메프랑 11번가는 아마 결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옥션 지마켓에서 한 번 더 상품 전체 순환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매출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두 분 대표님이 아직 22개 마켓에 리스팅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쿠팡 이걸 하다 보면 계속 그런 걸 계속해서 놓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초반이라서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 업무를 하는 거를 진짜
진짜 빨리 하면 쿠팡 11번과 UF 이거 3개 마켓에 대해서 1시간, 1시간 반 안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업무로 잡아놓다 보면 그 시간이 계속해서 끌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 그런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리스팅하는 그 업무가 루틴화 되어 있다 보면 또 뭐 주에 한 번 또 순환을 한다든지 또는 달에 한 번 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마켓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시간을 잡아 놓으셔라. 근데 이렇게 치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오후 주문을 사실 안 넣어도 될 거예요. 주문량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넣으라고 그래도 한 번은 하긴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24시간 내에 이제 발송이 돼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체크하라고 한 거고, 이게 그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먹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아까 존버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일과처럼 오후에 대다수의 시간은 리스팅하는 데 좀 지금은 좀 집중을 하셔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문량이 올라오면 또 일과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3주간 판매를 한 거에서 나온 결과가 두 분 다 한 3주 매출 한 200 정도가 난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끌어올리려면 조금 스퍼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잘 해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